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의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증지원 온라인 교류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지연입니다. 이 교류회는 연구원이 추진한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를 열어서 함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온라인 중계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본 행사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온라인 교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원은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연구원 홍보 영상 시청, 연구원 소개,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결과 보고, 성과 교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을 소개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시죠. 인류의 영원한 꿈, 무병장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의료과학의 시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생명과학의 혁신.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인정합니다. 백세 시대를 맞이한 인류. 의학의 발달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로봇 기술은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개발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분야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특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9년 드디어 전남대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에서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및 신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은 2001년 세계 최초 대장 내시경 로봇 개발을 시작으로 2003년 캡슐형 내시경 개발, 2010년 혈관 치료 마이크로 로봇 개발, 2013년 박테리아 나노 로봇 개발, 2016년 대식 세포 기반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개발, 2017년 줄기세포 기반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세계 마이크로 나노 의료 로봇 연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과의 활발한 기술 이전을 진행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바이오, 클러스터로 구성된 인체의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은 나노미터 크기의 박테리아 기반 의료용 나노로봇 개발을 통해 마이크로 의료 로봇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세계 최초 동물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밀리미터 크기의 로보틱 카테터 시스템의 경우 능동적 조양 제어 기술로 심혈관 중재 시술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수술 로봇인 영상유도 뇌수술 로봇과 중입자 치료용 로보틱 베드 시스템을 개발,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은 의료 분야뿐 아니라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신개념 로봇인 케이블 로봇을 개발하여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 중입니다.
광주 첨단 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은 관련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위한 초정밀 3D 부품 제작 시스템과 주사전자 현미경과 같은 최첨단 마이크로 나노 연구 장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실, 세포 배양실 등 테스트베드 시설과 시제품 제작실, 클린룸, X선 차폐실 등을 갖추고 있어 마이크로 의료 로봇 분야 단일 연구 시설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기업애로 기술 해결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의 육성 및 관련 산업체 기술 개발 촉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할 기업들과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지난 2014년 120개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뿐 아니라 마이크로 로봇 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이 성장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이 관심이 갔고요. 또 이런 기술의 중심에 있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정말 대단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연구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방도연 실장께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9년 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여 현재 태동 중인 마이크로 의료 로봇 분야의 연구를 선점하고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작 및 시험평가 그리고 연구 장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개최 및 협회 설립 등과 같이 다양한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마이크로 의료 로봇 분야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원을 모델로 하여 4명의 교수진과 50명의 전임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의 연구센터는 바이오팀, 소재팀 등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팀 간에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하여 마이크로 로봇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화 지원센터 내에는 기업 지원실이 존재하며 기업 지원팀은 전문적으로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지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해결 지원 사업, 장비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제공 및 입주 공간 지원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약 10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구축된 장비의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예약 또한 가능하므로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의 대표 성과 2개를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첫 번째 대표 성과는 줄기세포 기반 마이크로 의료 로봇을 개발을 하여 2017년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다공성
마이크로 로봇 내에 줄기세포를 담재하여 전자기 구동 장치를 이용하여 마모된 연골에 마이크로 로봇을 정밀하게 전달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술 대비 최소 절제로 높은 재생 효과를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하여 올해 초 그 결과가 사이언스 로보틱스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로봇은 전자기 구동 장치를 이용을 하여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손상된 연골 부위로 정밀하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3세대 캡슐 내시경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2001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장 내시경 로봇을 개발을 하여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전자기 구동 장치를 사용을 하여 능동적으로 조향이 가능한 능동 캡슐 내시경을 개발을 하였고 이 또한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병변 부위에서 조직 채취가 가능하며 또한 병변 부위로 약물 전달이 가능한 3세대 캡슐 내시경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 방도현 실장께 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전문 연구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바탕으로 기업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 포함 총 5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여 중이신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사업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우진 책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 전략기획실 책임연구원 최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은 높은 기술 경쟁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시장 선점이 유리한 이때 무엇보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과 기업에 대한 실증이 요구됨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시장 진출 지원, 산업 육성 기반 지원이라는 핵심 사업 아래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 기반 표준 가이드북 제작 지원 1건, 제품 성능 시험 평가 5건, 인허가 및 보험 분석, 시장성 검토 지원, 아이디어 고도화 등 기술 전략을 5건 지원하였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시제품 고도화 및 제작을 6건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과 관련 기업 발굴에 유일무이한 기회였고 과정 간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단장님과 윤태영 팀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자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지원사업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 가운데 성과 평가를 통해서 총 3개의 기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된 기업들의 사례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바이오트 코리아입니다. 바이오트 코리아는 의약품과 융합할 수 있는 관절과 신경계 질환 치료용 마이크로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트 코리아의 장영준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한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의 이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이오트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영준이라고 하고,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에서는 바이오 물질의 체내 생착을 유도시켜서 이제 치료 능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 플랫폼인 스템셀 내비게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의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는 2017년 6월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미국의 바이오트 잉크라는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한 2018년에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고 현재 지금 총 자본금은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 인력은 총 17명으로서 그중에 박사급 연구원이 4명, 석사급 연구원이 4명이고 이들 연구원들은 기계공학, 소재공학, 조직공학의 분야들을 전공한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으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아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총 3건이 있으며 출원 중인 특허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특허를 포함해서 총 7건이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화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9년 10월 말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스템셀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템셀 내비게이터는 소재공학과 조직공학, 기계공학의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 세포치료제의 치료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개발이 되었고, 요소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포치료제나 바이오물질을 탑재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캐폴드와 이제 이러한 스캐폴드를 체내 환부로 정확하게 유도시킬 수 있는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장비인 EMA 기기, 즉 외부 구동 장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도된 스캐폴드를 체내 환부에 고정을 시킴으로써 치료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진 패치 형태의 의료기기인 착용형 고정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템셀 내비게이터의 시술 방법은 이제 관절경을 이용하여 스캐폴드를 환부 근처에 주사를 한 뒤에 외부 구동 장비를 이용하여서 타겟팅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착용형 고정장치를 착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픽세이션을 시킨 뒤에 이를 통해서 세포치료제의 보다 높은 재생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스템셀 내비게이터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으로부터 실증 지원 사업으로 총 2건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대동물용 시제품 제작과 표준 가이드북 작성을 본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대동물용 시제품의 경우에는 임상실험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인체 및 대동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제품의 제작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이러한 코일부의 설계를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의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코일부 장치의 이제 사용성 강화를 위한 UI UX를 개발하고 추후에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경을 개발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절경과 스템셀 내비게이터의 입출력 정합성을 이제 확보한 뒤에 KTL을 통해서 ISO 인증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융합적인 의료기기를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로서 인허가와 관련한 가이드북의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메리팁이라는 의료기기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스템셀 내비게이터의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표준 가이드북을 작성하였고 본 표준 가이드북에서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유효기간, 시험 규격 등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는 KTR과 함께 현재 마이크로 스캐폴드의 GLP 비임상 인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내에 총 9개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획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템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현재 중동물 대상 스템셀 내비게이터가 실제 적용이 되었을 때 체내에 안전하게 생분해가 되고 배출되는 것까지 현재 지금 인하우스 GLP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였고 왼쪽 위에서 보시다시피 1주차에서 구조체가 관찰이 되지만 3주차에는 구조체가 다 분해가 되어서 체내에서 배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스템셀 내비게이터는 체내에서 어떠한 염증성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저희는 실제 아디포스셀을 스템셀 내비게이터의 스캐폴드 내에 탑재를 하고 중동물 대상으로 연골 재생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이제 스템셀 내비게이터를 적용한 모델에서 3에서 40% 정도 이상의 치료능 향상이 관측되었으며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전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과 함께 사이언스 로보틱스지에 투고하여서 현재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트 코리아의 이제 사업화를 통한 인적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총 18명의 연구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제 기술 전략과 경영 자문, 임상 자문을 해주시는 다양한 임상의들께서
임상의들과 다양한 경험자들이 저희 회사의 사업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에게도 이러한 좋은 사업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으로 대동물용 시제품을 제작하고 인허가 가이드를 제작한 성과를 낸 바이오트 코리아의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링크 옵틱스입니다. 광기반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최용원 대표의 사례 발표,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성과 보고에 참여하게 된 광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링크옵틱스 대표를 맡고 있는 최용원입니다. 저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웨어러블 기능이 향상된 마이크로 LED 메디칼 디바이스 전체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웨어러블 기능에 대한 향상 그리고 해외 FDA 인증이 주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링크옵틱스는 빛을 통한 삶을 풍요롭게라고 하는 사원으로 2004년도에 창립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광을 기반으로 한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의료기기 및 임용 기기들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역 부분들은 2004년에 창업한 이후에 통신 쪽에 초고속 광통신 부품들을 개발, KT나 SK에 납품하였고 2009년도부터 신규의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진출해서 2018년 현재 의료기기 약 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8건의 보유한 특허는 대부분 LED와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진단 및 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 제품 1등급, 2등급을 포함한 제품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분야는 요즘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많이 활용되는 레이저나 LED를 이용한 저출력 광선 조사, 이 부분은 통증 완화, 미백, 재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시는 제품은 토일렛 리프터, 링크마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1등급으로서 보통 무릎 관절이나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화장실 이용 시 이 부분이 낙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좀 방지되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된 제품입니다. 약 150kg까지 그 무릎 통증 분야에 고통 없이 토일렛 리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임의용 분야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벨라루스 라이트라고 하는 제품들은 현재 그 의료용 사용됐던 부분들을 좀 더 비전문가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고 저희는 이런 분야에서 10년 정도 걸쳐진 노하우를 통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루미엘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분야에 사용했던 LLLT 이 제품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가정 내에서 특히 눈가의 주름, 국소 부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그 외 올해 중반 정도에는 여드름 치료 및 홍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의료용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영상을 잠깐 소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제품들은 가볍게 꽃잎처럼 떼어가지고 특히 눈가의 주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들은 눈가의 주름이죠. 마이크로 LED마저도 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글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눈가의 주름 케어를 못하고 물론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더라도 눈가의 주름 부분들은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제품을 통해서 눈가의 주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는 LLT 이용해서 의료 분야에서 약 10여 년 정도 임상을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LLT의 가장 큰 장점은 편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붙일 수 있다면 특히 콜라겐 생성을 통한 피부 톤업 개선, 그다음 피부의 활성화,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분야만큼은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얇게 유연 구조로 만들어서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부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다면 약 두께 2mm 정도의 마이크로 LED, FPCB, 그다음에 페이퍼 배터리 등 하나의 완결 구조로 된 유연 구조의 제품들이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품화 기술을 통해서 현재 약 임의용, 의료 분야를 포함한 8가지 임상을 전임상 및 본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용 분야에서는 미백, 재생, 그리고 홍반, 여드름,
탈모 방제 등을 각각의 파장대와 출력을 다양화시켜서 어떤 파장대가 독성이 없이 유효성들을 내올 수 있는지를 의료랩에서 본임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의 예를 들게 되면은 보통 세포 실험을 통해서 아무리 유효하더라도 이 독성이 있으면 결국은 인체에 데미지가 있는 거죠. 이러한 독성 실험 여부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본임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파장대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출력대가 가장 유효성이 있는지를 오랜 시간, 적어도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작업들을 저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LLT 분야를 가정용 의료기기, 이런 분야로 저희는 제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크게는 백반증, 그다음에 강성각화증, 통증 완화,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 욕창까지 광의, 어떠한 보조 기술로 이러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저희는 조선대 의학과 전남대 의대, 당국대 등과 통해서 전임상, 본임상을 완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반증 부분들은 멜라닌 색소 부분들을 물론 피부과에 가서는 엑시머 레이저나 여러 가지 시술들을 통해서 많은 비용들을 내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얼굴의 일부 국소 부위의 백반증 부분들은 저희 제품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 기간 내에 안전하게 멜라닌을 다시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의료시장 부분들은 대형 의료기기에서 어떤 샵,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트렌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LLT는 화장품과 또 다른 분야에서 피부의 안쪽, 진피층부터 피부의 세포의 활성화가 되는 튼튼하게 하는 부분만큼은 LLT가 갖는 고유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LED 마스크가 쓰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은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들, 특히 눈가의 안구 부작용이 많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번 출시하고자 하는 유연 구조의 패치 부분들은 눈가의 주름 및 사용의 편리성이 개선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LLT를 이미용과 의료 분야에 피부 표면적뿐만이 아니라 그 몸 내에 있는 분야에 현재 중요한 임상들을 아산병원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아산병원, 한국광기술원, 과기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마이크로 LED 칩을 이용한 드라이버 설계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의 LED, 마이크로 LED를 캡슐화해서 장 내에 있는 몸 내에 있는 고형암 쪽에 부착을 해서 암의 사멸 및 전이를 방지하는 부분들을 임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향후에는 적어도 몇 년 내에는 물론 방사선이 암의 사멸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현존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걸 다양하게 여러 번 맞을 수는 없는 부분에서 휴지기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암을 정복하는 보조적인 기술로 충분히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업의 수혜로 루미니엘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4월 출시 예정이네요. 링크옵틱스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이 추진한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차례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주식회사 대웅그룹의 메디컬 테크놀로지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CG바이오입니다. 발표자 손동희 팀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G바이오의 손동희라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과 평가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말초혈관형 생체 흡수성 스텐트 시제품 제작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 CG바이오는 대웅그룹 메디컬 테크놀로지 사업부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2006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정형, 미용 성형, 인체 조직 그리고 중지 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4등급 의료용품에 대한 임상시험 경험이 제일 많은 기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약 4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말초혈관 질환은 하지부 동맥혈관이 플라크들로 좁아지게 되는 질병으로 고령화 인구 증가와 생활문화의 서구화로 인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질환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혈관용 스텐트의 약 16%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초혈관용 스텐트는 풍선 확장식 스텐트와 자가 팽창형 스텐트로 나뉘며 모두 금속 스텐트로 되어 있으며 국산 제품도 있으나 모두
거의 대부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초혈관 스텐트들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스텐트는 영구적으로 이식되며 장기적으로 신생내막의 과다 증식과 혈소판 침착으로 후기 혈전증을 발생시켜 평생 혈전 용해제를 복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많은 임상 수요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체흡수성 스텐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혈관 내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는 말초혈관형 약물 방출 생체흡수성 스텐트이며 PLLA를 주 재료로 사용하여 재협착 억제를 위하여 에베롤리무스를 사용하였고 PDLA 고분자를 이용하여 1개월 내에 모두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텐트는 오픈셀과 클로즈셀이 동시에 존재하는 풍성 확장식 스텐트입니다. 생체흡수성 스텐트 공정은 고분자 원료를 이용하여 튜브로 압출 공정, 그 다음 펜토처 레이저를 이용한 커팅 공정, 약물 코팅 공정, 클리핑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고분자를 이용한 생체흡수성 스텐트 제품의 우수성을 관여하는 요소는 생분해성 튜브의 품질, 스텐트 구조,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 생분해성 튜브의 품질 결과에 따라 스텐트 가공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CG바이오는 튜브를 자체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생분해성 튜브 압출 공정을 최적화하였고 튜브 연신 공정을 통하여 5파이 직경에 100에서 110 마이크론 두께를 갖는 튜브를 가공하였고 마이크로 CT 분석을 통하여 편심이 없이 성공적으로 튜브 가공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생분해성 튜브 시제품의 성능은 현재 유일하게 PLA 튜브를 공급하고 있는 Z사의 튜브와 후처리를 하지 않는 단순 압출 튜브와 인장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Z사와 압출 튜브의 두께보다 더 얇음에도 불구하고 튜브 시제품의 인장 강도는 경쟁사 대비 약 3배 이상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경쟁사와 동일한 품질 수준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체흡수성 스텐트 구조는 유연성에 관여하는 오픈셀과 라디알 포스 리코일에 관여하는 클로즈셀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스텐트의 유동에 따라 각각 치수를 위와 같이 달리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검증을 위하여 유한 요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혈관 조영술이 가능하도록 방사성 불투과성 표지자를 스텐트 양 끝단에 부착하였습니다. 스텐트와 전달 시스템과의 클리핑 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28mm의 클리핑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샘플 가공을 통하여 1에서 1.1mm의 클리핑 프로파일을 확인하였고 끝단이 유니폼하게 정렬된 클리핑 품질을 확인하였습니다. 약물 코팅을 위하여 말초혈관 스텐트 전용 약물 코팅 지그를 설계하였으며 약물은 한 달 동안 모두 방출되도록 설계하였고 약물의 함량은 미리미리당 약 8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약물 코팅 공정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전달 시스템은 CG바이오에서 허가받은 트랜소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말초혈관형 생체흡수성 스텐트는 위와 같은 클리핑 공정을 통하여 전달 시스템에 결합을 시켰고 전달력 테스트를 통해 굴곡지거나 좁은 병변을 통과할 수 있는 트래거빌리티와 유연성이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텐트의 기계적 성능 또한 경쟁사 대비 라디알 포스, 유연성, 리코일, 포셔트닝이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본 사업 종료 후에 제품화를 위해서 대웅제약과 국내외 제휴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수혜로 말초 혈관용 생분해성 스텐트를 개발한 CG바이오스의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진행했던 사업, 그리고 우수 사례를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업들과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의 노력이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과 광주의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되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니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의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증 지원 온라인 교류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